안녕하세요. 좌인나라 아파TV 알면 좋아요 진행자 강홍규 PD입니다. 이제 주말 연휴 3일 마지막 날인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금융질병 백신 연금저축 안전정보 시리즈 제7강 여러분들도 연금저축 펀드만으로 연봉이 10% 이상 가능하다는 주제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자, 이걸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 손주에게도 금융지능을 물려줘서 정말 복덩어리로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대물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3일 연휴가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 제도, 구조, 기능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여러 개 나누었고요. 이걸 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학습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경험을 해보셔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연봉이 10% 이게요 10년 20년 가면은요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데 여러분 직접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금저축 제도가 2001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떤 변천이 됐습니다. 내용면에서 어떻게 변천이 돼서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거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2002년 1월 달에 시작할 때 가입 연령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돈은 1년에 최고 1,200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는 240만 원이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 가입하는 사람들이 12달로 나누면 월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세액공제 받을 목만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절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2006년도에 1200에서 1800으로 한도가 조정이 되죠. 그러면서 세액공제한 데는 300만 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3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월 5만 원씩을 추가로 더 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가 이전 제도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은행에 있는 것을 증권사 펀드로 이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전을 한 후에 종목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초과 수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011년 1월부터 한도가 또 300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00만 원이 더 올라갔죠. 이때 또 추가 납으로 추가로 10만 원씩 더하게 되죠.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를 처음부터 했다면은 신규로 사업비 부담하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펀드는 수수료를 약 1% 정도 수수료를 떼고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되고 또 가입 한도가 연 1,800만 원, 소득공제도 400만 원. 현재는요. 자, 여기에 인출이 자유롭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와 구조와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꼭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않는 가족들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안전한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내용 잘 들으시고 전 가족이 대대로 이걸 쓸 수 있도록 복된 어떤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제도라는 것은 바로 정부가 만들었죠. 그래서 연금저축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세수 중에 일부를 재원을 삼아서 이걸 가입하신 분에게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 규모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로 봐서 약 15% 정도. 그 15%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나 정부에서는 판매회사였기 때문에 각각의 금융회사에 위탁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정부는 노후 문제를 대비해서 그 수많은 1년에 5조 정도의 세수를 감수를 해가면서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돈으로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융회사들은 아주 나쁜 속성을 가지고 이 돈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자기들은 회사만 이익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금피아와 금융재벌들은 한통속이 되어서 국가의 제도만 이용을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만 실속은 금융회사들이 다 챙겼던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볼까요? 이 연금저축 상품은 여러분 단기 상품입니까? 중기 상품입니까? 아주 초장기 상품입니까? 초장기 상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는 자명합니다. 금융만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이용을 해서 이 세제택만 가지고도 연수익률이 15%대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금리 운영 결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1년 만기 정기예금률의 변동 그리고 그놈을 갖다가 보험회사가 운영해서 수익난 일부를 산술평균을 해서 적용하는 공실령이라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가장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최저금리 적용하는 운영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최저금리를 주고 그거를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고객 계약자 대출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온통 어디로 갑니까? 주주도 몫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무배당 상품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그걸 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 돈이 무려 지금 105조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자, 은행은 처음에는 bancaassurance가 없을 때에는 100% 채권형에만 묻어두는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해서 상품 이름이 그렇습니다. 보험은 연금저축 보험이고요. 채권형, 가장 안전적인 수단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채권형으로 펀드를 만들어 신탁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bancaassurance가 도입이 되면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거기서 사업비를 많이 떼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은 배제를 하고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은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증권회사에서는 2001년도 당시에는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주식과 펀드에 거래세를 무지하게 떼어갔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 제도가 생기면서 위탁 판매를 하는데 보험회사는 사업비라도 떼가니까 수익이 되고 공시를 적용해서 남는 차익을 실현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증권회사에서는 20만 원씩 여러분이
연금저축 펀드로 해봐야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2006년도에 드디어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 즉 증권사에도 보험회사의 모집사원처럼 펀드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 1호죠. 그리고 이미 6년 동안 보험회사에 쌓여있는 연금저축 보험 이 재원이 수조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투자 권유인이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보험에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로 이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 선두에 섰었죠. 증권회사가 이뻐서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증권회사의 펀드가 2006년도부터 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처음에 채권형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처럼.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 연금저축 펀드 안에 주식형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식형을 편입을 시켜놓고 종목전환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제도와 똑같은 쌍둥이 같은 기능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만 해도 좋지만은 주식형이 생겼기 때문에요. 채권형으로 했을 때는 이전의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주식형이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된다. 왜? 장기 상품의 특성상 지수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횡보 시기가 왔었을 때 수익이 나지는 않죠. 지수형도.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 종목전환 제도를 활용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종목전환 제도를 시그널을 들여서 그 결과를 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연금저축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이 이전 제도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80% 90%가 이전 제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법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제12조 계좌의 이체라고 되어 있네요. 소득세법에 있는 겁니다. 가입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100%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50%도 이전에도 상관없어요. 그 뜻입니다. 또는 전액을 연금 수령 개시 전에, 연금 수령이 개시가 되면은 이전을 못합니다. 개시 전에 다른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수령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바꿔주는 것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연금저축보험. 되게 여러분이 SR을 비롯해서 거의 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통해서 가입해놓은 이 연금저축 보험의 통합약관, 전 보험회사의 통합약관을 말하는 겁니다. 21조. 계약의 이전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적립금, 현재 있는 살아있는 적립금 그걸 그대로 이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보험회사에 있는 100조 또 은행에 있는 20조 이거를 연 주식형으로 묻어만 둬도 10% 이상 날 수밖에 없는 확률 이걸 보시고 이전하신 후에 이 연금저축 펀드에만 있는 고객의 권리, 즉 종목전환 제도의 권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추가 알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전 제도는 여러분이 지금 보험회사에 또는 은행에 있다면 그 연금저축보험을 신탁을 바로 삼성증권 연금저축펀드로 모바일로 창구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하고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끝입니다. 나머지는 회사끼리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에서는 여러분이 이전에서 신청을 하시면 전화로 해당된 여러분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나 은행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우리 삼성증권으로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이 보험회사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개설한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를 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이전 제도입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식정보를 일단 묻어두시고 지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시그널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 전환 제도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1년 연중 무제한으로 무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 추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목 전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실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이 무렵부터 저희가 이전을 시작해서 묻어두고 있다가 종목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지난 것이죠? 바로 금융위기 지난 후죠. 2006년도 2008년도면은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옮겨서 이때 금융위기 때 옮긴 사람들은 주식형 옮긴 사람은 수익이 엄청 났겠죠. 그리고 종목 전환을 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수를 잘 보십시오. 자, 지수가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주식형 전환 후 올라갈 것 같아서 주식형으로 바꿨는데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추가매매 기회로 이해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원래 나가 바꾼 지수대가 오면 그때 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며칠, 몇 주, 몇 달 길어야 3년이라는 겁니다. 이 장기 상품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저축할 묻어둘 이 연금저축과 변액보험 상품을 가지고 이 몇 주, 몇 달을 못 기다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개별 종목은 쪽박 찰 수 있지만 이 지수형은 때가 되면 이 저점을 찍고 수십 년 동안 우리 통계를 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가게 됐다고요? 이 금융위기가 와도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즉 사라지는 기업도 있지만은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다 메우면서 인류는 이미 발전해 왔습니다. IMF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은 이런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새 이걸 이용해서 이들은 이 현금을 가지고 2배, 3배를 뻥튀기를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규모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게 연금저축펀드와 변액보험 안에 거래소도 없이 이 안전한 지수만 가지고 때가 되면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워렌 버핏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S&P 500만 90%를 자산을 박아놓고 5년 이내에 손대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지수는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래서 결국은 더 벌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늘 여러분이 당해왔던 겁니다.
왜? 이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며칠, 몇 주, 몇 달 사이에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떨어질 것 같아서 채권형으로 바꿔놨는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추세를 보시고 지금이라도 주식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꾸세요. 염려하지 말고 바꾸세요. 지금처럼 지금 3,100, 2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000 초반까지 왔는데요. 주식형을 바꿔야죠. 왜? 여러 가지 성향으로 와서요. 전고점 3,200이 넘을 것 같아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이 판단이 되면 주식형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꾼 의도대로 올라가면은 됐고요. 문제는 뭐죠? 떨어질 때죠. 떨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기다리라고요. 초간화 파식은 기회로 삼으시고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오히려 기회라고요. 오히려 콧노래를 불러야 돼요.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주식형으로 바꿔놨는데 떨어졌어요. 그거는 오히려 콧노래를 불러야 될 기회입니다. 이 장기 상품을 떨어졌어야 더 낮은 가격으로 일부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이고 채권형으로 놔둘 걸. 그거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이 구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기능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채권형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빠지면은요, 이때 주식형으로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항상 놓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지수형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것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주식형으로 8, 90%는 주식형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한 20%, 20%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채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수형으로 묻어만 놔도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지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하나 볼게요. 바로 이때입니다. 2,500대 3,000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2018년도에 주식형을 바꿔놨어요. 그때 쭉 빠졌죠. 아이고야, 매달 통지서 날라오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만 나가지고 기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콧노래를 불러요. 100이면 서너 명은 콧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90명은 맨날 짜증이 나 있어요. 자꾸 기회를 더 놓쳐요. 그러면서 이때 추가납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추가납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세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둔한 것 같은데 그냥 자동이체를 딱 생각 없이 해놨더니 매달 이게 분할 매수가 돼가지고 여기가 넘어오니까 이게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때 이 시점에 오게 되니까 요목도 수익이 나버렸죠. 이 결과물이 저희를 10년 이 종목 전환부터 해서 이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웨스트의 고객들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인데요. 자, 2013년 7월부터 이거를 주식형과 채권형을 종목 전환을 했는데 무려 43승 6패. 종목 전환을 하면서 패는 4,000원, 7만원, 몇 번 있었죠? 네, 이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가 더 많죠? 자, 여기 보시면 30일도 2일, 11일, 69일, 20일, 이게 며칠, 제가 무슨 얘기 했죠? 며칠, 몇 주, 몇 달, 길어야 3년 기다리면 된다고요. 이 마이너스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욕심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100점 100승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6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날 바로 종목 전환을 이렇게 하다가 2018년 2월 달에 3천 간다고 난리가 나서 주식형으로 바꿔놨더니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2018년 2월 5일 5,674만 원 채권 수익 4만 원 내고 주식형으로 5,614만 원을 바꿔놨는데 빠지니까 3년 동안 계속 통지가 날라온 것이 마이너스만 날라왔죠. 그리고 참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5,674만 원이 1,074일 동안 무려 1,924만 원 수익이 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원금이 4,700만 원이고 현재 원리금은 7,500만 원으로 연수익률이 무려 13%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60세가 되는 앞으로 3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비싼 비밀입니까, 이게?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실제 삼성증권 HTS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속으로 우연히 아니면 자기 것만 그런가 볼게요. 이거 보고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13년 7월달 63만 원 이렇게 넣어서 500만 원을 추가 납을 하고 이렇게 종목 전환을 해서 여기 보시면 채권 수익, 주식 수익 여기 마이너스 나왔죠? 채권 주식 수익, 채권 수익, 주식 수익, 채권 수익, 주식 수익, 채권 수익 뭔가 공통점이 있죠. 네. 그리고 경과일수 54일, 30일, 2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5,674만 원을 주식형으로 바꿔놨는데 묶여버렸죠. 그리고 참고 기다렸더니 아까 그거는 표가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재 이건 오늘 실적입니다. 1117일 동안에 최근에 지수가 좀 빠졌네요. 1900씩이 났던 것이 좀 빠졌어요. 지금도 주식형 놔뒀어요. 저는 3200이 넘어갈 거 봅니다. 1800만 원씩이 났죠? 자, 그런가 하면 자, 똑같은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다른 분 하나. 우리 고객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고객님. 자, 여기 보면 주식형으로 현재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화면이 안 켜져가지고 여러분이 키워서 보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전 2014년 5월 20일 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주식형으로 갖고 있다가 수익 내시고 그리고 다시 채권으로 갖고 있을 때 19만 원 수익 내시고 이겁니다. 자, 11일, 28일, 20일, 8일, 7일 그래서 쫙 수익을 냈죠. 자, 그리고 패가 몇 번 있는가 보세요. 이 안에 패가 한 번뿐이 없네요. 패가. 자, 여기도 패가 한 번뿐이 없죠. 이분 역시 2018년 2월 5일 날 1억 1천만 원이 딱 묶여 있었습니다. 주식형으로.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옮긴 원금이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종목 전환에서 수익 낸 거, 납입한 거 포함돼서죠. 그리고 3년 동안 더 납입한 것이 1,790만 원. 약 1,800만 원 정도가 3년 동안 더 납입을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600만 원씩, 월 50만 원씩 이분은 넣었다는 것이죠. 150만 원씩 넣을 것을. 그럼 3배가 될 텐데 50만 원씩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1억 2,790만 1억 2,800 정도가 됐고요. 이것이 1117일 동안에 4,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돼서 현재 원리금이 1억 7천만 원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번에 수익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입니다. 실제 투입자은 금액 대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실제 이 연금저축을 보험회사부터 여기 이전해서 증권회사까지 납입금까지 전체 금액이 9,300인데 현재 평가 금액이 1억 7천으로서 총 수익은 7,770만 원. 누적 수익률이 무려 83%입니다. 여러분. 누적 수익률이 83%예요. 이전은 후에 누적 수익률입니다. 2014년도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낸 수익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됐다고 볼게요. 그럼 연 12% 아닙니까? 그 12%는 연평균 12%고요. 환산으로 따지면 15%가 넘습니다. 왜? 9,300이 지금 현재 이미 6, 7년 전부터 9,300이 아니었거든요. 5천 얼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환산으로 수익을 내면은요, 연 환산 수익률이 무려 15%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걸 알아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자, 과거에 여러분이 20만 원씩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1년에 240만 원. 그리고 중간에 300만 원 늘어났죠? 400만 원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묻어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다고요? 20년 수익률이 3%도 안 돼요. 3%도. 최근에는 2%도 안 나오고 있고요. 2%가 뭐예요? 연금주 신탁한도가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전을 해서 누적금액 가지고 종목 전환하고 또 기다렸더니 이런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00 한도니까 1400을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넣으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대상자와 세액공제 아닌 사람이 있죠. 왜?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주나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든 안 받든 이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되느냐? 세액공제 받은 것과 수익 난 것만 연금으로 쓰시면은 세금이 가장 적죠. 왜? 연금 개시 전에 찾아가면 수익금액의 15.4%, 16.45%를 내야 돼요. 세액공제 받은 거 개원해야죠. 이자소득세 내야 되죠. 그러나 이 1,400을 이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뺏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추가로 난 1,400에 대해서는 원금을 뺏어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 난 것은 연금으로 다 가면 되고요. 이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때에는 1,400씩 든 초과로 넣은 것은 싹 빼셔야 돼요. 그래야 연금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800만 원을 이용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800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개인이 저축할 여력이 1년에 1,800이 안 된다. 1번 저축이 연금저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가족 소득에서 전 가족이 저축할 여력이 4인 가족일 때 7,200이 안 된다. 그럼 7,200 안에서는 그냥 연금저축을 가족수로 나눠서 여러분이 활용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수십 년 전에 IMF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안전한 것이 최고요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막 기대심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이거를요, 두 가지 심리를요, 여러분들 모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나와서 들어보세요. 그 당하지 않으시려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금피어와 금융 재벌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보세요. 그 안전성이라는 빌미로, 프레임으로 예적금에다가 1270조를 묻어놓고요. 보험회사에 1300조. 증권회사는 채권형도 상당히 되죠. 펀드, 유동자산, 기타 약 3800조. 이걸 지금 안락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박현주 회장 대담 프로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총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주식형, 투자형 상품의 투입 비율이 선진국은 50%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5, 16,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융 소득률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금융회사들은요, 이렇게 가야만이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 실현해서 차익은 주주들이 가져가고 회사가 가지고 직원이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 가입자들에게는 최저금리 그것만 주는 거예요. 1년 만기 정기예금률, 채권은 수익률, 공시이율 그것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웃기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죠. 예금자 보호제도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5천만 원이에요. 아니 내가 갈딱갈딱 모아가지고 20년을 저축을 해가지고 1억, 2억을 모아놨는데 금액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5천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돼요. 금융거래가.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예금자 보호법입니까? 금융회사 보호법이죠.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청원을 넣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금융회사 보호제도 바꿔야죠. 그게 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까? 프레임이죠, 이거는. 그런가 하면 공적 자금도 붙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게 얼마인가 보세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750조. 2019년 기준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5년, 2019년 5년 통계가 옛날 통계가 수익률이 이래요. 50가 중에서 5대 연기금에서 수익률 꼴등, 대한민국 연기금이 꼴등입니다. 그것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적연금. 이게 뭐죠?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걸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제도 안에 여러분이 가입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안에도 보험이냐, 신탁이냐, 펀드냐가 나눠져 있지만은 그 펀드로 갔더니 내가 종목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적인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도 DB형이냐, DC형이나 있지만은 DC형으로 가서 내가 직접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금이 자그마치 얼마냐? 연금저축이 143조, 퇴직연금이 221조, 무려 364조입니다. 이게 거의 7, 80%가 채권으로 안락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연금저축. 보세요. 이 143조 중에서 20년이 되었는데 이미 통계가 2019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이 결과물이 통계가 확률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은행연금저축 신탁은 22조가 불과 22조가 2.3% 수익률. 생선도에 나와 있는 105조가 1.6%. 그런가 하면 증권사에 있는 채권형 펀드도 있고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 채권형 펀드 똑같겠죠. 그러나 주식형 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10.5%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묶어놓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계몽을 해서 왜 주식형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리 가면
1.6%, 2% 주고 자기들이 차익 실현해서 주주로 가져가고 회사가 안장시원 사람 고연봉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말 잘 듣겠죠. 고연봉 줘야. 심부름 잘 하겠죠. 고객이야 손해가 나든 수익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죠.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이게. 제가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 스스로 안락사시키고 있냐고요. 여러분 얘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이거 나서지 못해요. 국회의원 더구나 국회의원들 나서지 못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목소리 날아가 버려요. 이 재벌들이 가만 놔두들 안 해요. 금피아들이 가만 놔두들 안 해요. 금피아들도 제대하고 나면 이리 가서 이사 감사로 가서 고연봉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안락사 당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제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나 자신을 모르고 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나 자신을 알고 적을 할 때 백전백승을 하는 것이지 나도 모르면서 의지만 하고 의탁만 해가지고 맨날 불만만 하게 되죠. 그러지 마세요. 저희 베스트로와 한금연 좋아진다 라파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 보험회사나 은행에 있는 또 그냥 증권회사가 가만히 묻어두고 있는 거 그거 안 도와줘요. 바로 모바일로 계좌 개설하시고 이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우선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증권 엠파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후에 먼저 삼성증권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다른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삼성증권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먼저 1번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하는 거고 계좌가 한 다음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딱 클릭을 하면 이게 뜰 텐데요. 자, 보시면 메뉴판에 자산관리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하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큰 연금저축 거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쫙 뜨겠죠? 자, 그랬을 때 연금저축 가입하기를 뜨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좌 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연금저축 이전으로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추가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 몇-01 우리 은행으로만 종합통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 이전으로 찍으면은 이게 계좌 개설이 되는 건데요. 자, 연금저축 가입하기, 그다음에 동의, 개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널을 주고 관리를 해주려면 제가 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에 제가 등록을 해서 투자권유 유치인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투자권유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들어가시면 신청, 변경 이걸 클릭을 하시면 투자권인 모집인 등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투자권유 대행인 TS 여기다가 제 코드가 0515입니다. 0515를 치고 조회를 누르시면 제 이름이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관계 쭉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권인 의무사항 동의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등록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다른 보험회사나 은행에 있는 거, 다른 증권회사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를 하는 건데 바로
자산관리연금을 클릭하게 되면 연금저축 거래 아까 해봤었죠? 연금저축 가입하기.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타사연금저축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체 받을래요? 연금저축 15번으로 여러분이 받아와야 연금저축에 들어가겠죠? 송금받을 계좌번호, 송금받을 계좌번호, 종합계좌번호죠? 자, 이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체의사 확인 선택, 전화로 여러분이 받는다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원래 가입했던 회사에서 여러분의 전화가 올 겁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거기서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끝나겠죠? 자, 이전제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십시오. 몸으로. 그래서 지식,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능입니다. 실속 있는 것이 바로 지능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제도, 구조,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신 후 이 지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저금 시대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벌어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능만 물려주셔도 이 제도적 기능, 제도적, 구조적, 기능적 가치만 물려주셔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시간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요. 저희가 미래에셋증권의 박현주 회장이 그 참모들하고 연금저축과 변액보험에 대한 대담 토론을 한 게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꼭 그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